대한민국 여자 바둑을 대표하는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이번 26번째 대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챔프가 출전함과 동시에 최정 9단의 5연패 달성 신화에 도전하며 더욱 풍성한 이야깃거리로 돌아왔다. 여자 프로기사 42명과 아마추어 2명이 출격한 예선전에서는 12명이 본선 무대에 올랐고 여기에 본선 시드를 받은 4명이 더해져 16명이 각축전을 벌였다. 그 결과 초단들의 돌풍은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역대 여자 국수가 가장 많은 8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승부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9기 10기 여자국수 조혜연과 18기 여자국수 김혜민, 영광을 다시 찾으러 온 19기 여자국수 김채영, 21기 여자국수 오유진, 새로운 여자국수의 탄생을 기대하라. 더 강해져서 돌아온 승부사 송혜령. 감독에서 선수를 넘나드는 만능 플레이어 김혜림. 여자 랭킹 1위도 두렵지 않은 기세의 조승아. 오연패 신화에 도전하는 독보적 여자 랭킹 1위 최정. 총규모 1,000만 원이 증액되며 우승 상금 2천만 원으로 더욱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는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여자 국수를 차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26번째 승부가 시작됩니다. 8강 대진표가 완성되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26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첫 번째 경기 고근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에 16강 경기로 인사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 국수전이 재개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재개되면서 기다린 만큼 풍성한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VIC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8강에 올라가 있고 또 오늘 펼치는 대결도 굉장히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제26기 하림배는 8강전에 역대 여자 국수가 가장 많이 올라온 한 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6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요. 대회 방식은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전기 시드 4명과 예선 통과자 12명이 시합을 벌입니다. 상금은 우승 2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고요. 준우승은 1,000만 원,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오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만남인데요. 이후의 대결들을 살펴보면 김채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 그리고 송혜령 선수와 최정 선수, 조승아 선수와 김혜림 선수가 만났습니다. 오늘 8강전 첫 번째 경기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오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8명 중에 5명이나 역대 여자 국수를 지냈었던 선수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오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조혜연 선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자 바둑의 상위 랭커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네. 또 오유진 선수는 최근에는 여자 랭킹 2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가 최근에 랭킹이 좀 떨어졌지만 최근에 또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재탈환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두 기사의 대결인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인데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4강 진출에 먼저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26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조혜연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이 하림배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선수들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만 봤었는데 이렇게 프로필을 보시면 사진으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와의 상대 전적 3승 4패로 조금 뒤처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자 국수전 최고 성적으로는 제9기와 10기를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당시에 제9기 우승할 때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여자 기사들이 루이나이웨이 구단의 어떻게 보면 아성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하던 시기였는데요. 네. 그 당시에 또 조혜연 선수가 여자 기사를 대표로 우승을 차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성적은 23승 12패.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입니다. 4승 3패로 상대 전적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데요. 제21기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최정 구단이 우승을 차지하기 직전에 오유진 선수가 여자 국수를 역임했었죠. 2021년 성적은 40승 20패. 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8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씩 주어지고요. 이 할인배가 1시간 대국이긴 하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겠어요. 요새는 이제 1시간에 1분 1회라면은 사실 뭐 굉장한 속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네. 준속기 정도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바둑한 판을 두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금방 초읽기에 몰리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1분에 한 수씩 두는 것은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이게 바둑을 두다 보면 중반전 지나면 어느새 초읽기에 몰려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좀 판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시간 분배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것이 이 1시간 바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서 초반에 선수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끼기 위해서 네. 초반 포석 진행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많이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상급 기사들도 신진서 구단을 보면 초반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포석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사실 중반이나 종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기 능력을 활용해서밖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둑에서는 사실 초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초반도 사실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미리 연구를 해두면은 그래도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반전에 손이 좀 빨리 나오는데 오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 좌하 쪽에서는 정석을 간명하게 또 빨리 진행을 시켰고요. 네, 두 선수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뭔가 준비했던 포석이 나온 걸까요?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이쪽 모양을 좀 넓혀놨기 때문에 뭔가 일감이라면은 이런 곳을 먼저 지켜서 한 번 더 백이 지키는 상황을 보고 이제 응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바로 이 한 점으로 움직여서 좀 백 모양을 견제할 수도 있겠죠. 오, 아예 삭감을 가는 건가요? 네, 지금 이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쪽을 건너붙여서 네. 이렇게 틀어 막는 수를 노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백 모양 전체를 삭감하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얌전히 받아두었고요. 여기서 씌워가네요. 네. 뭔가 느낌은 인공지능의 냄새가 나는데요. 네, 그렇네요.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는 수 같고요. 네,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곳을 두어서 이쪽을 파고드는 수와 이쪽을 차단하는 수, 이 두 개가 맛보기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조혜연 선수도 이제 더 이상 이쪽을 움직이지 않고 가볍게 처리하고 이제 빠르게 좀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좌상귀가 백이 한 수를 두면 바로 제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커 보이는데요. 근데 조혜연 구단은 우하 쪽으로 향했고요. 오늘의 조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컨셉을 보면은 일단 빠르게 실리를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후반에 좀 이제 많이 확보한 실리를 바탕으로 좀 대국을 풀어 나가겠다. 좀 이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유진 7단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한 칸을 띄워서 응수를 했는데 이 정석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축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붙이는 수와 치받고 젖히는 수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나오는 그냥 붙이는 수 같은 경우에는 흙이 반발하는 수를 대비를 해서 이제 축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축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을 끊었을 때 이쪽이 아니죠. 이쪽을 끊고 이곳을 두었을 때 흙이 이쪽을 끊는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축을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을 단수 치는 이 형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애초에 백이 이쪽을 붙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붙이지 못하고 이쪽을 치받고 이렇게 젖혀야 되느냐 이제 이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축이 어떻게 됐었죠? 사실 제가 모양만 만들고 축을 확실하게 보진 않았는데 본다면 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네, 지금은 축이 되죠. 네, 지금은 축이 성립하기 때문에 네. 역시 조혜연 선수가 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냥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축은 당연하게 읽고 두는 자리겠고요. 또 가끔 깜빡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형태가 나온 지는 꽤 오래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가끔씩 실수하는 선수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그 축이 아니더라도 너무 다양한 변화들이 내포돼 있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이 3-3파는 이 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단순히 3-3을 파서 귀의 시리를 확보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잡한 변화로 흘러갑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에 지금 흑돌이 2개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지금 이쪽 전투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가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이쪽을 끊고요. 여기 두고 여기서 흙이 둘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 이쪽을 지금은 축이 성립하기 때문에 끊는 수는 안 되고요. 이쪽을 젖힌다거나 또는 이렇게 잡는 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흙에 또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막아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둘지를 이미 구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끊었네요. 반대로 끊는 수를 두었는데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밑으로 이거는 끊었을 때. 그냥 가볍게 정리하겠다는 거죠. 네,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쪽을 있고요. 네. 또 지키고 여기서 그냥 잊고 정리를 한다면은 가장 간단한 진행인데
여기서 혹시 뭐 이런 수나 또는 밀어가는 수, 밀어가는 수는 잡혔을 때 안 좋고요. 그냥 이렇게 잊고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어떤가요? 이것도 호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지금은 뭐 인공지능 그래프도 그렇지만 백이 어찌됐든 선수로 귀의 시리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배석만 놓고 봤을 때 배석이 백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배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각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우하 쪽 변화와 좌변의 백의 포진만 놓고 보면 뭐 흠잡을 데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의문점이 그 좌하 중앙 쪽에 흑 2점 날일자 행마가 사실 익숙치 않은 행마여서 아, 이쪽이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백이 이쪽을 이제 밀고 나오는 수는요.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는 수는 백이 결국 밀고 나오고 나서 차후에 이 약점 때문에 이쪽을 결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은 밀어서 이쪽 모양을 삭감은 했지만 네. 흑은 위에 세력을 쌓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자리를 먼저 갈 수가 있겠고 반대로 지금처럼 손을 뺀다면은 흑이 이쪽이 이런 식으로 교환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이쪽을 끊는 수와 또 이쪽을 막는 수 이런 형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쪽을 좀 막아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입니다. 뭐 어찌됐든 중앙 쪽 세력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백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중앙 쪽을 좀 두텁게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을 나와 끊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점이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약간 뭐 상황에 따라서 둘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무리로 보이고요. 백이 둔다면은 이제 이쪽 약점을 연결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형태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두어가는 게 이 형태에서는 가장 보통으로 보여집니다. 백이 아마 이곳을 둔다면은 아마 오유진 선수도 여기서는 이제 흑이 손을 빼고 좀 더 발빠르게 두어가거나 또는 뭐 이런 곳을 눌러간다거나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참 넓고 너무 광활해서 그런지 막연한 미래에 투자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수군요. 초반에 조혜연 선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어서 이쪽 네. 모양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뭐 이 수 자체는 백 모양을 좀 견제하면서 중앙을 좀 두텁게 처리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균형 잡힌 바둑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대 모양을 좀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게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사이즈가 좀 나오게끔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수가 이 상황에서 반드시 정수라기보다는 또 이제 본인 기풍에 맞는 수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확실히 오유진 7단은 바둑을 길게 볼수록 후반전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넓게 바둑판을 볼 것 같네요. 자, 우하 쪽 정석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수가 이제 블루 스팟이긴 한데 네.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제 축이 지금 이 축이 그것도 백이 좋나요? 네, 이 축이 지금 백이 좋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를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만약 흑이 잡는다면은 네.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막아서 좀 오. 복잡한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하 쪽 수상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수가 빠르죠. 그렇네요. 그리고 흑이 물론 중간에 이쪽을 하나 젖혀놓는 수가 성립을 해서 이렇게 둔다면은 부분적으로는 패가 되겠지만 네. 이렇게 패가 되는 것은 일단은 백이 조금 편하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또 늘어진 패가 되겠는데요. 아, 이건 단패입니다. 단패인가요? 네, 여기를 두고 이제 바로 흑이 다음에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건 단패죠.
팩감도 백이 자체 팩감이 네, 안 자체 나오나요? 팩감도 좀 있고요. 좀 팩감도 좀 나오는군요. 있고. 그래서 하변 쪽으로 지키지 않고 우변 쪽으로 향했네요. 네, 지금 흑이 이쪽을 지킨다면은 백이 이 자리를 와서 좀 복잡한 싸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 진행을 피하고 오유진 선수는 일단은 좀 안전하게 이쪽 약점을 먼저 지키고 이쪽을 끊어주는 백이 이쪽을 준다면 이제 손 빼고 또 큰 자리를 가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명하게 끊어 잡고 그것도 안 받네요. 네, 원래 이곳은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받고 싶은데 뭐 이어도 늘어서 이 두 점을 살린 게 과연 이득인지가 의문이거든요. 어차피 네.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텁게 잡아두었습니다. 이게 원래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정석인가요? 네, 식전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군요. 저는 오늘 처음 보는 모양이라서 이 수의 깊이가 참 깊다는 걸 또 느끼네요. 사실 이 3-3에 들어와서 나오는 변화가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몇십 개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 배석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흑이 좋다가 어떨 때는 또 백이 좋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선수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뒀다가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두어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선수들이 기억해야 하고 또 응용해야 될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죠. 네. 이게 데이터를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초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상대가 모르는 변화를 썼을 때 좀 편하게 둘 수 있는 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또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출연배 우승한 신지수 선수가 네. 인터뷰한 내용인데 신수를 열심히 준비해서 시합 때 딱 써도 사실 이제 그 대국 끝나고 나서 인공지능으로 요새는 다 해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신수를 이제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신수를 찾기에는 딱 한 판 쓰면은 사실상 이제 모두에게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물론 이제 인공지능 안에서 그런 좀 이제 어떤 신수든 어떤 새로운 수들이 해부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수를 찾는 노력들은 지금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둑의 어떤 이런 수라는 게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그 새로운 변화도가 나오면 당시의 1인자가 하는 얘기가 정석처럼 또 그게 맞는 답처럼 정해져서 외워지곤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나 인공지능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에 있어서는 좀 하위권 선수들에게는 좋은 공부 환경이 된 것 같고 또 그 위쪽 싸움에서는 더 치열해진 것 같고 사실 좀 더 어려워진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이 뭔가라는 생각도 조금 가끔 하게 되고 굉장히 심오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대국을 한다거나 네. 또는 자기보다 이제 고수라고 또는 상수라고 생각하는 상대와 대국을 통해서 좀 기량 발전을 많이 이뤄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가 사실 인공지능이 확실한 고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얼마만큼 이제 자기 바둑에 그 인공지능의 개념을 잘 녹여내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실력의 어떤 높낮이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 같은 프로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풍이 다 다르고 또 바둑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내용을 얼마만큼 자기가 잘 소화하느냐가 지금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이 선수들마다의 기풍이 좀 다 다른데 예전에는 포석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다면 요즘에는 일반화가 된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뭐 옛날에 이제 옛날부터 바둑을 도왔던 입장에서 네. 사실 이제 좀 정상급 기사거나 또는 이제 성적을 확 내는 기사들은 당시 좀 시그니처 포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과 사실 달라진 게 없는 부분이 제한 시간은 한정적이고 초입기에 몰리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포석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은 예전과 지금이 사실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선수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포석 하나 정도를 연구를 해서 이제 그 포석으로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어떤 기사에 뭐 어떤 정석 또는 어떤 뭐 협공 뭐 이런 것처럼 조금 시그니처 포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대신 이제 와선 이젠 좀 이제 뭐 신공지능 뭐 이런 좀 닉네임처럼 얼마나 인공지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바둑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당시에는 낭만이 있어서 재밌었다면 이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는 수의 깊이를 알아가는 재미가 또 생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예전 인공지능 나오기 전 시절이 좀 낭만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바둑을 두는 뭐 기사들이나 또 뭐 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항상 지금 누가 좋죠? 이러면은 네, 좀 어려운데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게 많았는데 또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 뭐 0.2집 누가 유리하다. 아니면은 뭐 정말 지금은 5대 5다. 어떻게 보면 좀 정확히 나오는 좀 재미는 또 반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유진 7단이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하네요. 일감은 글쎄요. 일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협공하는 숫도 떠오르고요. 네. 아니면 그냥 이런 것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좀 이쪽을 그냥 좀 가볍게 보는 수도 떠오르는데 크게는 아마 오유진 선수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협공을 해서 이쪽을 흙집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 두터움을 공격용으로 활용을 하느냐 정도일 것 같은데 네. 붙여서 진행합니다. 네, 저도 둔다면은 아마 이곳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집을 짓기에는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복 같아 보이죠? 네. 이 정도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공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공격을 택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고요. 네. 그리고 백이 뭐 이렇게나 이렇게 벌린다고 했을 때 당장 공격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라는 건 아니고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쓰이는 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이제 벌어지는 중반전에서 백은 항상 이 돌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네. 흑은 항상 좀 공격할 거리가 남아 있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조혜연 구단과 오유진 7단 아직 초반전입니다. 그래프는 팽팽한데요. 자, 중반전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6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조혜연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착점한 곳은 우변 쪽의 높은 둑한 벌림이네요.
안형보다는 뭔가 중앙 쪽으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조혜연 선수도 두 칸 높이 일단은 벌려 두었고요. 네. 두 칸 높은 벌림을 펼쳤는데 네, 어차피 이런 식으로 벌린다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면은 좀 모양이 재미가 없다고 보고 애초에 두 칸으로 벌렸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래도 여기까지 벌리는 걸 추천했었는데요. 이 수는 약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사실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제 끊는 수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확실하게 조금 안형을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인공지능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 자체가 뭐 승부에 영향을 크게 끼칠 만큼 뭐 큰 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사실 뭐 그냥 개인 취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혜연 구단의 선택에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누가 이 장면에서 봐도 일감인 것 같습니다. 조혜연 구단이 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보였네요. 오유진 7단 초반에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조혜연 구단과 시간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13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여기까지 뒀으면 그냥 손을 빼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일단 더 이상 우변을 두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뭐 상변을 벌린다거나 또는 아까 이 한 점을 이제 움직여서 백 모양을 좀 견제를 한다거나 네. 크게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군데 말고는 사실 지금 당장은 딱히 둘만한 데가 보이진 않거든요. 아, 좌상 쪽 택했네요. 네, 자, 한 칸 붙여서 나옵니다. 네 어쨌든 한 점을 움직이는 수를 택했고요. 네.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한 칸 붙여서 나오는 수였거든요. 네, 굉장히 이것도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아, 뭐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군요. 네, 뭐 사실 이 수는 뭐 없는 수는 아니었지만 사실 좀 인공지능이 유행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 수고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쪽을 붙여 나오는 수 또는 그냥 아래쪽으로 나래자를 가서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한 칸 붙여서 나오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도 가장 익숙한 수법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조혜연 선수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좀 실리적으로 민감하게 둔다면은 이쪽을 붙이는 수 그리고 두텁게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면은 지금처럼 한 칸을 뛰는 수 이 두 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서 이쪽을 밀어주는 거는 사실 백의 의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밀어가는 것은 흑은 공배를 두면서 백은 실리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런 것을 붙인다거나 안에서 네. 도모해야 되는군요. 또는 이런 수를 끊는 수 같은 수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끊는 게 되나요? 네, 부분적으로는 좀 밀어주기는 좀 싫은 자리인데요. 아, 끊어갑니다. 이게 되는군요. 백이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돌 아닌가요? 한 점을 잡기는 쉽지 않고요. 두 선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사실 끊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야 끊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르게 두 선수가 지금 뭔가 결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이쪽을 씌우는 수 또는 이쪽을 씌우는 수에서 부분적으로 좀 곤란해 보이는데 아마 이 석점은 가볍게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좌상 쪽이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는 젖히고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게 된다면은 네. 백이 이쪽을 막는 것은 이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이 흑이 잡히는 집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이 교환을 일단 생략하고요. 이런 곳을 두고 백이 둘 때 이쪽에서 방금처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뭐 이쪽을 집을 지킨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네. 근데 아마 인공지능은 제 생각에는 이 돌을 쉽게 버리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는 뭐 이런 곳을 두고 이렇게 둔다면 이건 패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 조금 떨리고요. 이렇게 부담스럽군요. 네, 살 수밖에 없을 때 네. 뭐 이런 곳을 붙인다거나 뭔가 이런 곳을 붙여서 계속 이쪽에서 뭔가 수를 좀 노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공지능은 워낙 말도 안 되는 수들을 다 타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 돌 정도면은 좀 탄력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사실 사는 건 또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득인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네. 부분적으로 사는 수가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 두 개의 흑돌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탈출하고 이쪽을 제압당하는 것은 이거는 확실히 좀 백이 편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칸을 뛰든 또는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뛰든 일단은 이 흑 두 점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보니까 지금 이쪽을 두 칸을 뛰라고 하고요. 이쪽을 두 칸을 뛰고 백이 잡으면은 네. 그냥 이쪽을 아예 치중을 가서 끝내기 정도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도 괜찮다. 안 크다라는 네, 거군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석점 정도는 충분히 버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네요. 뭐 이 정도면 서로 타협이네요. 네, 이 한 칸도 뭐 이 두 칸과 사실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놓고 보니까 그 좌상귀 이선으로 들어가는 끝내기가 크긴 하지만 막상 흑세점을 깔끔하게 주기는 또 아쉬운 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모양인데 너무 쉽게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욕심인가요? 이게 모양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좀 궁색합니다. 좀 궁색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붙여서 이 싸움도 제가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싸움도 흑이 뭔가 깔끔하게 뭐 될 것 같다 또는 딱 봐도 백이 곤란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이곳을 두어서 이쪽에 실리를 확보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버려도 그렇게 크게 아깝지 않은 돌이네요. 자, 오유진 7단은 상변 쪽으로, 조혜연 9단은 다시 좌변 쪽으로 모양을 키워갑니다. 오유진 선수가 아마 지금 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치중을 가서 인공지능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득을 얻어내느냐 아니면은 저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조금 투박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중을 가는 게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이쪽을 젖혔을 때 백이 응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치중 가는 수가 제일 깔끔해 보이네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 이선 쪽으로 둔 다음에 백이 젖히고 그 흙이 아예 넘어갈 때요. 네.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쪽을 받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흙이 이쪽을 젖혔을 때 네. 여기서 사실 백의 응수가 없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있고요. 네. 이거는 그냥 흙이 이 한 점만 잡아도 아, 이거는 다시. 오히려 흙집이 더 많이 났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끊어가는 거 역시 여기를 이음과 동시에 여기를 연결하는 수와 또 이쪽을 잡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백이 가일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선수로 끝내기를 한다라는 거겠네요? 네, 이렇게 선수로 끝내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네. 그래프상으로 흙이 한 집 정도 우세한 거기 때문에 아마 사실 이 두 선수가 저희야 그래프를 보고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두면서 그냥 만만치 않겠거니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모양을 정리하는 방법을 오늘 좀 많이 배우네요. 돌을 버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자, 오유진 7단 어떤 선택할까요? 초반전에 시간을 꽤 많이 들이는 오유진 7단입니다. 반면에 조혜연 9단은 여기까지 오는데 10분이라는 시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초반 시간 안배는 확실히 조혜연 선수가 잘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할인배 같은 경우에는 초읽기가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초읽기에 몰렸을 때 느끼는 부담감이 뭐 40초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초반에 빨리 두려고는 하지만 설사 이제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1분 초읽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막 굉장히 좀 막 긴장하거나 또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를 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에 이쪽을 붙여서 탈출하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지킨다면은 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받고요. 네. 또 모양상은 백이 이쪽을 호구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를 받게 되면은 흙이 이쪽을 잇는 수가 확실하게 선수가 되죠. 약점이 없어지네요. 네. 밀어가는 자리도 좋아 보이고요. 지금 그냥 바로 들어간다면 네. 백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틀어 막고요. 막을 때 이쪽을 틀어 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을 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반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발하기 어렵고 이렇게 뒤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한 차이일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살리는 걸 택했네요. 일단은 딱 일감은 뭔가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백은 여기를 뭔가 빠질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빠졌을 때 다음 응수가 어차피 이렇게 치중을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붙인 수는 흙이 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백이 빠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흙이 좀 사는 모양이 좀 궁색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오유진 7단은 탄력을 주장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이 교환이 분명히 이제 이쪽 변화에서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혜연 선수도 빠지는 수 말고는 다른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괜히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둔다고 뭐 호구 치거나 하면은 흙이 이런 곳으로 이제 호구를 치고 이쪽 살 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흐름을 주기 때문에 가만히 일단 빠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자, 바로 빠졌고요. 조혜연 구단의 표정만 보면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좀 이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이런 걸 보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아마 흙의 다음 수가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둑을 두다 보면은 뭐 이제 제가 두고 상대방이 둘 차례인데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있으면 상대방이 둘 걸 뻔히 아는데도 네. 도대체 어떻게 둔다는 거지? 라면서 너무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불안해할까요? 그거는 상대방 이제 돌이 놓이고 나서 나온 이게 예상하지 못한 수다 하면 이제 얼굴부터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라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둘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상대방이 어디 두겠다는 뜻이지 하고 갸웃하고 있을 때 이제 뭐 그 상태만 놓고 봐서는 바둑의 유불리를 알 수 없고요. 이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좋은 수를 들고 나오면은 이제 좀 당황을 하게 되는 거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뭔가 별다른 수가 없으면은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변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냥 이제 여기를 두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려야 되는군요. 네. 근데 사는 수가 아마 오우진 선수도 사는 형태가 마음에 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유력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붙이고 나서 붙였을 땐 당연히 사는 수를 생각하고 뒀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하다가 변화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제가 뭔가 어떤 수를 두었는데 네. 상대방이 생각한 게 상대방이 둔 수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은 또 바로 또 경로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두고 지금은 백이 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팩감이 네, 왜냐면은
일단 이 교환을 패를 만약 백이 진다고 했을 때 네. 아, 이 여기서 교환이 백 입장에서는 좀 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역시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냈고요. 네. 뭔가 보기에는 경로를 수정한 것 같기도 한데요. 원래 이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둑을 두다 보면은 계속 경로가 바뀌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이 진행을 예상하고 있었냐라는 말은 물론 계속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대국 당사자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아둡니다. 이 그렇게 변화도 되나요? 사실 변화도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냥 이 교환이 없을 때 있었던 변화도죠. 네. 흙이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쪽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네. 끊고 따낼 때 여기를 단수를 쳐서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돌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교환은 지금 흙이 손해거든요. 아, 네, 오히려 이 교환은 지금 흙이 손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둘 수 있다라고 조혜연 선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뭔가 흙이 조력자가 한 명 더 생긴 느낌이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또 아니었네요. 근데 여기서 글쎄요, 이런 것을 끼우는 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워지네요. 네,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쪽을 끼우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는 이쪽을 끊는 수와 이쪽을 끊는 수를 이제 맛보기로 해서 흙이 탈출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지킨다면은 이쪽을 끊고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이 단수를 이렇게 치는 거는 잡히기 때문에 네. 단수를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을 때 이으면은 이제 이쪽을 두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찝을 때 밑으로 잡는 것도 이쪽으로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냥 타협이 되는 거죠. 아, 이건 타협이고요. 네네, 이거는 누가 좋다고 딱 봤을 때 누가 딱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쪽을 틀어 막는 수도 그래서 전체랑 또 싸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일단 부분적으로는 패가 났기 때문에 일단 복잡해 보이고요. 뭔가 그냥 막았을 때 흙이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만 뭔가 둘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 지금 오유진 선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만약 백이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복잡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을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서로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흙은 귀를 살고 백은 두 점을 제압을 하고 네. 오유진 7단 여기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제26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26기 할인배 프로여자국수전 8강전 첫 번째 경기 조혜연 9단과 오유진 7단의 대결입니다. 오유진 7단이 아직 착점하지 못했는데요. 변화가 좀 많은 부분이라 그런지 네, 지금 인공지능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점을 잡고요. 이게 그냥 여기서 이쪽을 밀어가서 어떻게 보면 타협인 거죠. 이렇게 타협을 해서 흙이 할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오유진 7단이 바로바로 두어갑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그려봤던 참고도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밀어가는 의미는 네. 이제 이런 것이 선수가 되면은 흙이 좀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의 침입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당장 이쪽을 지금 움직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수를 백에게 지켜라라고 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밀어가라고. 네. 정확하네요. 이 자리가 사실 이 수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는데 가장 핵심 자리를 오유진 선수가 놓치지 않고 지금 두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협이 성사가 됐고요. 이 정도의 변화면 조혜연 9단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혜연 선수라면은 1감은 여기를 두는 수가 1감일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밀어가면서 백에게 좀 숨돌 틈을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에 좀 집을 지어서 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두어서 흙에게 흐름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쪽을 이제 좀 저공비행으로 좀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상변 집을 좀 깨야 된다라고 지금 인공지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흙이 만약 이쪽을 지금 준동하는 것은 글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버릴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물론 백이 잡혔지만 백도 선수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을 준동하는 것은 일단은 좀 가볍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면은 억지로 이쪽을 두면은 잡을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둬야 되나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두면은 약간 모양이 사납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잡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뭐 차후에 좀 이런 곳을 젖힌다거나 했을 때 일단 백의 모양이 사납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죠. 손을 빼네요. 네, 그래도 이쪽을 침입하는 지금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승부호흡이라고 하나요? 조혜연 선수가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네. 바둑의 어떤 형세 유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여기서는 뭔가 싸움을 걸어가야 될 때, 또 여기서는 뭔가 지켜야 될 때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혜연 선수가 굉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곳을 지키거나 뭔가 흙에게 흐름을 주기보다는 흐름을 끊어가면서 이제 복잡한 전투로 좀 바둑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조혜연 구단 중요한 순간에 손을 돌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 점을 가볍게 버리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흑이 이제 지금 이쪽을 지키면서 백을 중앙으로 공격을 하는 수가 이렇게 지켜서 두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정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위로 공격을 가는 것은 집이 많이 깨지거든요. 집도 깨지고 사실 이 백돌이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수도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단은 기회의 집을 먼저 확보를 하겠다. 방향이 참 정확하다는 게 놀랍네요. 네. 이 수는 재밌네요. 이 수는 사실 이 수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약점도 있는 게 다음에 이쪽을 3-3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또 백이 좀 흑의 모양을 괴롭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지킨다면은 귀에서 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신이 있어야만 둘 수가 있는 수인데 일단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전혀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사는 수는 이런 식으로 뭐 지켜두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곳을 두어서 이 백도를 어차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에 사는 것은 두렵지가 않다. 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백이 아래쪽을 막는다면은 이번에는 위로 아마 씌어가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곳을 들어가는 수를 애초에 이 교환이 없다면은 백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들을 조금 사전에 좀 방비하는 그런 교환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귀 쪽에 맛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네요. 네, 아니 부분적으로는 맛은 있는데 백이 이제 당장 결행하기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좀 멀리 갔기 때문에 조혜연 선수도 계속 이렇게 이 약점을 계속 노리긴 할 겁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겠죠. 네. 근데 그 타이밍은 이제 이 백돌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에서 두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혜연 구단이 두 칸을 뛰자 오유진 7단은 겉에 벽을 먼저 쌓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공격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일단 확실하게 지켜두었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지켜두자 그래프는 조금 흑 쪽으로 더 기울었는데 사실 이 수가 잘못된 수인지는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중복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흑이 이쪽을 언제든지 이으면은 네,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교환은 흑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그냥 젖혀서 이렇게 쭉쭉 밀어갔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조혜연 선수도 이쪽을 이렇게 끊어서 끊어가는 수가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건 여기를 좀- 끊어가는 수가.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활용을 당하느니 애초에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지켜버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기분 좋은 교환이 됐습니다. 뭔가 지금 이런 쪽을 좀 갈라가고 싶은 느낌인데 이쪽 갈라가는 수를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해버리네요. 네, 지금은 뭐 결정 안 할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잡는 것까지 두나요? 아니요, 잡는 거는 지금 두기에는 조금 작죠. 아, 네, 뭐 흑이 여기 두는 수와 백이 여기 두는 수가 물론 굉장히 집으로 크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중앙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두기에는 시기가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해놓고 손 뺀다라는 뜻일 텐데요. 네, 사실 이 우상 쪽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사실 뭐 이런 데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을 가르고 나온다거나 좀 강력한 수를 인공지능이 추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냥 가만히 이쪽을 늘어두어서 어, 네,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냥 중앙에 머리를 내밀어서 이 흑돌이 공격을 심하게 당하지 않는다면은 바둑은 흑이 좋다라는 판단인데요. 근데 저라면 대국 심리상 뭔가 좀 공격을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이쪽도 좀 뭔가 좀 갈라가서 이 백도도 좀 약하고 이 백도 약하기 때문에 뭔가 좀 압박을 하고 싶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늘어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를 오히려 이런 수가 사실 잡아두는군요. 찾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그 흑이 늘어간 자리, 그 자리를 백이 역으로 뒀을 때도 기분이 별로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네, 머리를 백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수 같은 경우가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뭐 좀 젖힘을 당하고는 있지만 네. 중앙으로 탈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쪽 백의 중앙 실리가 커지느냐 그렇기엔 이 흑돌이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좀 두기 어려운 좀 떠오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 네. 여기가 추천이었고요. 지금은 이 한 점을 잡았는데 역시 인공지능은 지금 두기에는 좀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지만 결행을 했고요.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 흑이 좀 한 수를 놀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를 찌른 의미는 여기를 가려고 하나요, 지금? 바로 가네요. 네. 생각해 볼 틈도 안 주는데요. 급소 자리긴 합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죠. 흑이 가만히 이어야 된다면은 뭐 이런 곳으로 한 번 더 지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지켜서 이제 흑을 완벽하게 좀 안형을 없애면서 몰아갈 수가 있죠. 맥점 문제에서도 참 많이 등장하는 수인데요. 그렇다고 흑은 뭔가 석점을 좀 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불만이고요. 흑의 네. 입장에서 이쪽을 두고 이쪽을 막아가고 싶은데 백이 또 끊는 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끊는 수와 이쪽을 찌르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이거는 좀 흑이 곤란해 보이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위로 누르나요? 네, 위로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게 더 낫겠네요. 여기를 두고 여기서 한번 늘어두고요. 이렇게 잡는 것은 흑도 버리는 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넣을 때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죠? 여기서 이쪽을 이어야 되나요? 이거 어렵네요. 한 번 더 치받는 건 안 되나요? 이어두네요. 이렇게요? 실전 진행을 보면 뭐 별다른 고민 없이 진행합니다. 네. 여기서 그
중앙 쪽으로 늘까요? 이쪽으로요? 네, 이젠 좀 지금 아픈가요? 충분히 늘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늘면서 이제는 이쪽을 끊는 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도를 그려놓고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판단이 궁금합니다. 아, 늘어드네요. 네, 일단 그 자리는 지금 뭔가 놓칠 수 없는 자리고요. 지금은 백도 이 자리를 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소군요. 네, 이 자리는 이제 흙이 안형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흙이 두터워지면은 이렇게 안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을 두어서 백의 모양을 좀 찔러갈 수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어서 확실하게 백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둔다면은 다음에 이제 이런 곳을 취중 가서 사는 수가 이제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지켜졌기 때문이죠. 뭔가 이 자리는 보면 볼수록 백이 두긴 두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오히려 이제 중앙 쪽으로 그냥 나와 싸우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고 나서 바로 끊고 싸울 수가 있나요? 백이 뭔가- 이곳을 두고 나서요. 네. 양곳마로 몰릴 것 같은 느낌이. 흙이요. 네. 그렇죠. 흙도 확실히 좀 떨리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백은 또 여차하면은 이쪽을 또 연결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뭔가 확실히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두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백이 이 자리가 더욱더 꼭 두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네. 그래프는 흙 쪽으로 가 있지만 어려워 보이는 건 흙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바둑이 그래프는 흙 쪽으로 가 있긴 한데 바둑이 네. 지금 사실 정리가 거의 안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 전투가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냥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곳을 한 칸 띄어서 뭐 지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기에는 뭐 정수가 뭐 좋은 수 안 좋은 수의 의미가 아니라 약간 싱겁거든요. 네. 그래서 조현 선수가 아마 이 선택을 하지는 뭔가 않을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두는 걸 좋아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지금 바둑이 확실히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느슨하게 두는 수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가는 느낌으로 두어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좀 갈라가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가르기에는 흙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약점이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뭔가 공격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 글쎄요, 백도 좀 모양이 좀 약점이 많아서 신경이 쓰이죠. 네. 어려운 장면이네요. 모양의 급소는 상변 쪽인데 일단 공격 타이밍이 백에게 왔습니다.
지금 일단 조혜연 선수 시선은 확실히 중앙 쪽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이쪽을 지키는 수 저는 왜 이렇게 여기 둘 것 같죠? 뭔가 여기를 둘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혜연 선수가 이렇게 좀 온건하게 두진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흐름도 그렇고요. 뭔가 좀 근데 이수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이수도 이제 공격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갈라 나오는 느낌인데 사실 흙이 이런 것도 선수고 하면은 사실 흙이 또 약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흙이 돌이 약하지 않다고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좀 역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약점이 남아 있네요. 두닉 같은 생각인데요. 그 날일자 말고 아예 모자 씌워서 한 칸으로 두는 건 이쪽으로요?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수가 뚫리는 것은 조금 백의 입장에서 좀 아쉽기 때문에 뭔가 계속 이어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 싸움이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게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형태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게 두는 건 좀 백도 떨리는군요. 네. 뭔가 공격은 공격일 텐데 이런 결정을 할 때 보는 사람보다 사실 대국자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반에 넘어가는 타이밍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한 수 한 수가 형세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네. 이제 바둑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거기 더한 것 같은데요. 그냥 붙여서.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수를 택했는데 네. 또 막상 놓이고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젖히면은 다시 젖히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은 이제 끊어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정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조혜연 선수다운 좀 평범을 좀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강력한 그런 느낌이 있는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은 젖히는 게 이쪽을 젖히는 게 일감인데 네. 되에 젖혀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늘어두고요. 흙도 일단은 이 진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어서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흙의 입장에서도. 결국 백이 이쪽에 손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다시 이런 데 교환하고 이쪽도 정리하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흙은 어느 정도 공격권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이제 이 약점을 좀 노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흙의 입장에서도 전혀 불만 없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괜히 이런 식으로 이쪽을 젖히거나 해서 이렇게 끊기면은 좀 바둑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유진 선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젖히고 백이 2단 젖힐 때 네. 흙도 단수 치고 뭐 끊어서 싸우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싸우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결국 흙은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밀고 나오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은 흙이 이쪽을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단수는 못 네, 치는군요. 결국 늘어야 되는데 네. 그때 과연 이 흙의 이 교환이 이제 득이냐 아니냐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이 교환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이 이것을 단수 친다고 했을 때 흙이 이 교환이 득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교환을 하지 않고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아 보이네요. 젖히는 건 좀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의 변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지금 이쪽을 젖혀서 싸우라고 하거든요. 반대로요? 네, 여기 두면은 이렇게 싸워서 흑이 싸울 수 있다. 네. 또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쪽을 일단 젖히는데 반대로 젖혔네요. 인공지능 수를 찾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젖히는데 네. 이쪽을 늘어서 두면 된다. 오히려 백이 지금 이 붙인 수는 이렇기 때문에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물러섰을 것 같은데 네. 오유진 선수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깥쪽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끊었을 때 술기가 됐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같이 젖혀가고요. 네, 조현 선수도 지금 어찌됐건 제일 좋은 수로 두고 있고요. 네. 계속 지금 이쪽을 하나 흙에 붙여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이 연결하는 수를 빨리 없애놓으라는 뜻이죠. 네. 이쪽을 붙이고 만약 백이 손을 뺀다면은 선수로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고 백이 차단한다면은 백도 차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늘어가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두고 좀 이런 진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진행이 살긴 사나요? 서로 굉장히 복잡하죠. 흑이 다시 여기를 두면은 백은 여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끊을 때 어떻게 둔다는 거죠? 끊는 것은 또 흑은 또 이쪽을 또 나가서 또 따로 산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떨려 보이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따로 산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확실한 것은 이 흑도 살 것이고 이 아래쪽도 흑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단 인공지능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인공지능이 워낙 타겟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막상 실전에 두고 있는 대국자 입장에서는 좀 떨릴 수 있거든요. 지금 시간은 조혜연 구단이 많이 앞서 있는데요. 이 중요한 순간에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복잡한 장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조혜연 구단과 오유진 7단, 이 중앙 쪽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